자, 창의적인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창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창의적인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창의성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창의적인 습관을 만든다. 또는 내가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창의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창의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새로운 것을, 기존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을 우리는 창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나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을 하고 또는 거기서 만들어내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해내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창의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창의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인데, 이 새롭다는 게 과연 무엇에 대한 새로움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인데,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려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창의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기존에는 없던 거, 이미 기존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생각, 기존에 존재하지 않고 있었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체를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존재는 하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이 중에서 하나를 바꿔요. 즉 새로운 거를 만드는 하나만, 요 새로운 거 하나를 변경을 해가지고 새롭게 느껴지게끔 새롭게 만들어지는 형태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중에 하나를 바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고, 또 세 번째 방법은 뭐겠냐면 기존에 존재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개를 같이 통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내는 거, 그 다음에 이미 존재는 하고 있지만 많은 것들 중에서 존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상호 연결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 존재는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완전히 변경을 하는 거예요. 변경을 해준다는 얘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걸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것을 마치 생각해낸 것처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런 새롭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예 없는 것을 우리가 창조해낸다 그러죠. 마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변형을 하는 거예요. 변형을 함으로써 생각이 됐던 물건이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를 변경을 하는 거고, 또 한 방법은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금 방식은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변경하는 것과 존재하고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창의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렇게 기존에 없던 것을 생각을 해내고 기존에 이렇게 수많은 것 존재하고 있는 중에서 하나를 변경을 함으로써 마치 다 변경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거를 과연 만들어낼 거며, 또 어떤 거는 모든 거를 다 통합을 해서 또 필요로 하는 거를 통합을 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다시 생각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이걸 하려고 그러면 대전제가 있어요. 이 관련되어 있는 창의적인 이런 습관을 만들 때, 즉 창의성을 가질 때 그러려면 습관은 뭐가 필요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알아야 돼요. 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할 때 이 기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연 뭐냐? 뭔지는 알아야 새로운 걸 만들던 그 중에 하나를 변경을 하든 통합을 하든 할 거다. 결국은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관련되는 뭐가 필요하고 뭐를 알아야 되느냐? 지식을 알아야 되고 관련되는 정보도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알아야냐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경험도, 이 경험 속에서의 수많은
시행착오에 관련되는 것도 다 내 지식이거든요. 경험에 의한 지식과 정보 또는 타인의 지식과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창의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뭘 할 거야.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많은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대전제가 되어야만 창의성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기본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지식과 정보에 대한, 물론 경험에 의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정보도 있어요. 내 지식과 정보가 됐던 타인의 지식과 정보가 됐던 일단은 나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존재하고 있어야 그 관련되는 거를 기초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운 걸 만들던, 아니면은 아는 것에 대한, 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를 변경을 하든, 아니면 존재하고 있던 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든, 이런 식으로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알아야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는 것, 즉 배우는 게 필요해요. 뭐를 타인의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내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대전제에 깔려야 돼요. 배우는 게 없으면 창의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이 창의성을 전혀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못 만들게 되냐 그러면은, 첫 번째, 익숙해져 있어. 그리고 굉장히 편안해. 익숙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습관을 만들 수가, 아니 창의성 자체를 아예 생각도 못해요. 왜? 지금 현재 익숙해져 있으니까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익숙하고 편안하지 않으면 과연 도대체 뭐가 또 필요하느냐? 결국은 불편하고, 현실에서 뭔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익숙하고 편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익숙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지 모르지만 이건 뭐지? 하고 하는 호기심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나에게 뭔지 모르지만 불편함, 즉 익숙하고 편하지 않고 뭔가 불편해.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의 필요성이 있어요. 자기의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욕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불편해. 편안하지가 않아.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저건 또 뭐야? 하는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익숙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하고 뭔가 새로운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자기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사물에 관련되어 있는,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호기심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야만 결국은 내가 필요로 하는, 알고 있는 것이 됐던, 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가 됐던 뭔가를 습득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기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창의성이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란 대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창의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나만의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욕구예요. 자, 욕구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는 게 일단은 없다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배워서 쌓아두면 돼요. 그런데 이 쌓아둔 거를 가지고서, 이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쌓아둔 걸 가지고서 뭐를 했냐면, 거기에 관련되는 내 필요성과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됐든 내가 됐든 누가 됐든 불편하다라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야 돼요. 이게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가. 이게 결합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창의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또 부족하다 생각하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자기의 목표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목표가. 이 목표에 이루려고 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이거를. 반복. 하나를 가지고서 반복을 하던, 여러 개를 가지고 반복을 하던,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식 하나를 쌓아놓고 또 반복을 하고, 또 하나를 쌓아놓고 또 반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반복의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지만, 이 의식적으로 반복된 것 중에서 일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뭔가가 의식적으로 또 반복이 되고, 이러는 가운데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습관에 관련되는 부분을 관리하려면 지금 내가 이 창의적이라는 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기본을 알고 엄청난 지식과 정보, 뭐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익숙하고 편안하면은 그 익숙하고 편안함 속에서는 이 창의성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창의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창의성을 가지려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주어진 대로만 살면 되니까 새로운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익숙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갖고 있고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내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지 하는 욕구를 갖고 어떻게든 종합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가운데서 습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 만드는 방법은 반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할 때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반복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식적으로 한 번, 두 번 반복을 했더니 스트레스와 상처가, 이걸 내가 왜 하나? 이거 해서 내가 뭐 해? 그냥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나도 익숙하고 편안하게 살면 참 좋은데 라고 해서 여기서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머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때는 분명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았고 필요성도 많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스트레스 상처가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머무르게 되면서 결국은 습관을 만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여기서 습관을 만든다 그러는데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 창의적인 행동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노력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창의적인 노력을 반복을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계해야 되는 게 익숙하고 편안한 거예요. 즉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순간 창의성은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왜? 필요성이 없고 호기심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주어진 대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만들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특이한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경험, 지식과 정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경험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내 기분이 있고 내 감정이 있어요. 내 기분과 감정에 대한 거는 욕구를 만드는 원천이고 반복을 하게 하는 원천이거든요. 감정은. 그래서 기분과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 생기는데, 사실은 창의성에서는 요 알아야 되는 지식과 정보에는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감정이. 이게 있으면 대부분 여기서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정이 이게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의외로 습관을 못 만들고 그냥 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고 말아버려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갖고 내 나름대로 정보가 필요했고 지식이 필요했고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서 이 감정이 악화되게 되니까 내 욕구에 관련되는 게 정반대로 내 자신을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돼버립니다. 즉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원천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따르는 감정이에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욕구에 관련된 걸 사라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스트레스와 상처에 의해서 결국은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자기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이 거기에 개입돼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첫 번째는 이제 감정이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 목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하고 굉장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행복 또는 즐거움이나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가 됐던 자기 필요한 거, 남들은 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오로지 나만 하면서 막 범죄와 연결되어 있고 결국 인간을 파괴시키고 하는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걸 창의적으로 가지고 가면 그게 습관되어 있으면 머리가 아파지겠죠. 이 사회가. 그래서 하나는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는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창의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창의적인 습관을 만들 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과 정보가 많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지식과 정보, 경험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익숙함이 뭔지 편안함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익숙하고 편안한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습관 만드는 거는 진짜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뭐라고 하냐면 청소년 시기, 성장 시기에 습관 만드는데 1년 걸린다 그러면은 성인이 되고 나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안함을 내가 경험을 해봤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습관 만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를 합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서 아이들한테도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이 그걸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아니야 하지마. 왜? 그거는 누구예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니야 하지마. 내가 불편해.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못하게 합니다. 그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계속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거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창의성을 잃어가게 만들면서 계속 창의적인 이야기는 계속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적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불편한 거를 새롭게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지식과 정보, 경험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노력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노력하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거를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모르게 조금 하다가 머물러지게 되고 조금 하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익숙하고 편안함이 없는 거, 있는 것도 좋다 이게.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 욕구가 생겼어. 이렇게 되면은 제일 우선은 내 습관을 만들 때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되돌아가는 거거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습관을 만드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스트레스와 상처 처리 능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스트레스와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습관 만드는 건 요원해요. 습관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습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표예요. 이 목표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스트레스와 상처, 자기 감정을 처리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에 관련된 이 경험이라든가 여기서 계속 배워가는 이 과정이 즐거워야 돼요. 그 과정이 즐거워야 돼요. 이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거나 왜 내가 이걸 해야지, 결국은 왜 하겠어요? 자기가 원했던 이 욕구를 어쨌든 반복적으로 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이유를 못 찾게 돼버리면 그 다음은 습관은 안 만들어져요. 왜? 거기에서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른이긴 하지만 아이들인 경우에 어떻게 돼서 호기심이 엄청 많아.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왜 많아요? 호기심이 많은 이유. 알려고 드는 거거든. 그걸 왜 알아야 되느냐?
지금 내가 뭔지 모르지만 모르는데 계속 호기심이 많아. 일단 창의성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창의성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는 왜야? 왜? 지식과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계속 받아들여서 그러다가 어느 날 나 이거는 좀 힘든데 이거는 뭐지? 라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게 돼. 그게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른들이 무엇인가 하나를 개발을 해내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할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아이들한테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들고 파서 공부해서 나름대로 가다 보니까 와 이거 괜찮겠구나. 그때는 뭐를 해야 돼? 내 노력을 해야 되거든. 즉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계속 호기심을 갖고 필요성을 갖고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 기회라는 거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왜 창의성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갖고 있다가 평상시에는 마치 우리가 새로운 거를 자꾸 찾고 있기 때문에 돈키호테 같아요. 뭔가 문제가 심각한 애 같아. 문제가 좀 있는 애 같아. 그런데 평상시엔 그래. 왜? 새로운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뭔가 좀 이상해 라고 평상시엔 느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한번 이게 딱 만들어졌던 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는 게 딱 나타나면 드디어 새로운 걸 만들었구나. 그거 그날 만든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아주 오랜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창의성에 관련되어 있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갖는 이 창의성은 나타났을 때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타나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창의적인 습관을 갖고 있게 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봐도 또는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 왜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뭔가를 정말 사람들한테 이롭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찾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범죄에 관련되는 거, 필요한 것에 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그거를 찾고 있는 사람 둘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건 똑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거든요. 익숙하고 편안했던 이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그걸 찾고 있는데 둘 다 이상하게는 보여요. 근데 그 당사자가 어디에 목표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창의성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만드는 거는 일단 목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바로 나의 스트레스와 상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끊임없이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불편하고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이상할지 몰라도 언제 어디서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우리들이 상상치도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생각을 함으로써 그거를 현실화시키느냐 또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현실화 못 시키느냐 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생각만 하고 알려고 들질 않아요. 그거는 창의성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생각한 거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공부해 나가고 뭐 해가고 그러다가 또 시행착오를 겪고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창의성은 갖고 있는 거예요. 창의성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특히 아이들에 관련돼서 성장을 해나갈 때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준, 아이들이 좀 이상해, 얘가 좀 생각이 좀 독특해. 뭔 얘기예요?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독특한 거를 응원하고 그러면서 인간성을 만들어주고 스트레스 상처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만들어주면 언젠가는 분명히 뭐가 돼도 돼요. 본인이 공부하는 거 하나 그리고 경험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쌓이고 쌓여서 새로운 독특한 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창의성이라는 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것이 되다 보니까 편안하고 익숙해진 채로
편안한 채로, 주어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 번쯤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간성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와 상처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거는 포기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건 창의성이 아닙니다. 중간에 계속 가다가 포기하는 게 아직 익숙해져 있으면은 욕구는 갖고 있다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반복하다가 포기하고 이건 뭐냐면 창의성을 만들고 싶은데 포기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또는 주변에서 내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창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해내고 호기심을 갖고 자꾸 뭔가를 할 때 그걸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인간성에 관련되는 부분과 이런 스트레스와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스트레스 상처를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줄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보호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불편하니까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여러분 흔히 잘하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 마. 그리고 그냥 바로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거는 쓸데없는 생각이구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도록 배워요. 그리고 뭐를 하도록 배우냐? 익숙하고 편안한 대로 조용히 잘 살아. 이거를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을 가져요. 그 습관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 창의적인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사람 생각이 독특하고 또 새롭고 뭔가 좀 달라. 우리는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사물을 그냥 보지만 그 사람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물을 볼 때는 왜 저렇게 됐지?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바꿔보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상해. 우리가 알던 그런 생각이 아니야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의 기본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래요. 대부분은. 다만 이제 창의성이라는 싹을 언제 잘라버리느냐. 우리는 그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드러내질 않고 인간성도 안 만들어지게 되고 상처 치료 능력도 안 만들어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걸 보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